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잠식한 가운데 일상적인 사회생활 그리고 경제활동 모두 막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더욱 막심할 텐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특히 작은 사업장의 업주와 종업원들 어떻게 코로나에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살펴보고 또 사회적 틀 안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최기용 근로개선지도 1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으로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옆으로 김종현 노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박윤준 상담실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기업체들 함께 살펴볼 텐데 제조업, 비제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할 거 없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특히 이제 충북도 내 사업장들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서 출발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안 국장님께서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작은 사업장에 대한 이제 거기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지금 네. 충청북도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실내 체육 시설, PC방, 학원 이런 게 충북 도내에 한 4,500군데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문을 닫은 곳이 한 2,000군데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그러니까 가까이. 절반 가까이 예. 좀 문을 닫은 건데 이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별다른 소득 없이 좀 버티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충북도에 이제 피해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신고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이 3,2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해당하는 숫자가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업소당 한 3천만 원씩 정도 이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관광, 여행업, 도소매업, 학원, 음식점업 이런 곳에 이제 피해가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도내 대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제조업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재료 수급 문제 네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납품 차질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까지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먹이 사슬 가장 약한 곳부터 지금 피해가 눈앞에 닥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글로벌적으로 부품 같은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 상황이 심각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본부에서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3월 27일 현재입니다만은 전체 아마 22,360개소가 고용지원금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3,821개소가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청주하고 충주를 포함한 이제 충청북도를 보니까요, 한 730건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아마 5인 미만의 그 사업장이 50% 상당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 관련해서 상담 사례들도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이나 실장님이나 어떻습니까? 사태 초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염 위험이 있으니 2주간 쉬어라. 근데 예. 무급이다. 네.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의들도 들어왔었고 예. 아직 그 해외여행을 가지는 않았지만 해외여행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예. 가면은 돌아와서부터 2주간 또 무급 휴가를 부여하겠다. 이러한 경우들 있었고요. 또 실제로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또 해고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고는 아니지만 이 한 달 혹은 2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기간제 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 소규모 예. 사업장에서 소위 알바생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전 같으면 한 달씩 두 달씩 계속 이렇게 계약갱신이 되어 왔는데 이 업체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계약갱신하지 않고 다
네네네. 그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도내 한 버스 회사 근로자분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개학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행도 안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행량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가지고 버스가 다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 근로자분들이 운행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임금 보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담 전화도 있었고요. 예. 또 사업장 쪽을 보자면 뭐 다들 피해가 큽니다만 제가 주로 접한 곳은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음식점 쪽 사업장들이 매출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나마 뭐 배달이나 네네. 테이크아웃을 하는 곳은 타격이 그나마 좀 덜하고요. 예. 하지만 뭐 가족 단위나 아니면 회식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자들의 경우에 매출이 뭐 절반 이하로 감소한 곳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실 뭐 해고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상담도 몇 번 받았고요. 예.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예. 또 매출 감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음. 일단은 뭐 법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떠나서 예. 일단은 근무 형태 변경이라던가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최대한 해고는 좀 일단은 막아보자 정도로 예.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장 자체가 휴업을 하는 경우 아니면 근로자들을 교대로 쉬게 하는 경우에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 많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뒤에서도 좀 예, 많이 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법적인 부분도 이제 잠시 후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박 실장님도 뭐 네. 상담 같은 것들 좀 많이 네. 받으시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성 지역을 중심으로 예. 그 인근에 있는 충주나 증평, 진천 이쪽 노동자분들의 노동 상담을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의 상담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동 상담 자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어쨌든 경기 침체가 계속 되어 왔는 데다가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좀 노동 사건 전반적인 그 상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휴업 수당이나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노무사님이 설명했던 그런 사례들도 저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임금 체불 사건 같은 것도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그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 취하는 사례들이 조금 그래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임금 지급 능력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고의로 이제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조금 생기면서 예. 진정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이제 사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나 이제 체당금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조금 무리가 있고 어려운 예.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소액 체당금 제도가 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장기 근속자 같은 경우는 뭐 퇴직금이나 이런 임금 휴업수당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좀 별도로 음성 지역의 좀 특이한 점인데 저희 음성 지역이 국내 군 단위에서는 이주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예. 그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되었던 고용 허가제의 어떤 한계들이 이번 시국에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권리죠? 그러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 내가 이 사업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국인 정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직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헌법상 예, 보장되어 있는.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한테 그걸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임금 체불이나 이런 휴업수당 미지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70% 이상, 70% 이하로 그 임금이 떨어졌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어야 예. 겨우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이직할 수 있는 어떤 네. 조건이 되는군요. 네. 근데 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사안들도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예, 예. 여기서 일하다가 다치든 아니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든 난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구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뭐 알더라도 사업주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예. 이런 내용의 어떤 상담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어져왔던 우리 일상과는 이제 사뭇 다른 일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작은 어떤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더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기존에 원래 취약했던 법과 예, 제도들이 이번 시국에 더 극명하게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노무사님께서도 뭐 그 버스 기사분들의 네, 어떤 네.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요즘 시국이 이제 워낙 이동도 좀 제한이 되는 스타일이고 또 여행들도 다들 좀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 뭐 항공사, 여행업계 피해가 크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특히 뭐 서비스업 뭐 다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려움 많이 겪고 있죠. 업종별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도 이제 여행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청주국제공항에 뭐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다 끊어졌고요. 국내 제주 가는 비행기 편수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고 예. 특히 이제 국내 여행 같은데 이제 5월까지의 행사들이 계속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봄철에 이제 나들이 철인데 이 나들이가 이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세버스 사업자들 네네. 그 굉장히 이제 뭐 일거리 자체가 없는 거죠. 차가 놀아야 되죠. 근데 전세버스가 안 움직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에 나들이를 가는 그 고객들이 뭐 예를 들어 떡을 사서 탑승을 한다든가 예.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가지고 예. 하잖아요. 이런 것들 연쇄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관련된 업종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사실 뭐 김밥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작아 보이도 결국 작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 그럼요.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음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퇴근하면 지금 바로 집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확진자랑 같이 네네네. 접촉을 했다든가 또 본인이 확진자가 될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예. 공무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도 높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데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아예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예. 지출 아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자기 돈으로 먹어야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각종 모임도 지금 뭐 거의 안 하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음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충북이 그렇지 않아도 2017년 이후부터 전국 평균보다 소매업의 그 판매 지수가 높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번 사태로 더 그 격차가 커지면서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나마 조금 현재는 다행스러운 건 전통 시장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안 가는 분들이 전통 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통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맛집이라든지 식료품점 같은 경우는 그나마 타격이 좀 덜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10년 내에 가장 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낮고요. 소비 그 전망도 나쁘기 때문에 네네. 이건 어차피 다 순차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경제 활동이 다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실물 지표도 떨어지고 그만큼 경제적인 충격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례별로 더 좀 자세히 저희들이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모든 업종들이 다 어렵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른바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오늘 또 좀 주로 논의해보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진짜로 코로나19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자가격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네. 뭐 질병관리본부 이제 발표한 자료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지침들인데 일단 직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예. 이때 사업장 내 노동자라고 하면 그 회사 소속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예.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는 협조와 소독 이런 그 의무에 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할 것이고 소독 조치를 할 것인데 그때에 협조를 해야 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금 사업장에도 똑같이 이 지침에 따라서 예.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뭐 덧붙여 주실 내용 있을까요? 예, 과장님. 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확진자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방역 당국에서 일단 격리 조치를 해야 될 대상자들을 이제 선정을 하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격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격리 조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근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권장하고 있는 것들이 시차 뭐 출퇴근제, 원격 근무제, 뭐 재택 근무제 이런 어떤 탄력적이고 유연한 어떤 근무 제도들을 좀 도입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뭐 예.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확진자 중에서도 그 유증상자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저 접촉자가 발생해서 이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아마 방역하고 소독을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예, 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든 회사에서는 뭐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휴업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예. 뭐 일부가 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예.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로기준법 법문을 예, 예. 보면 4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70% 이상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이하 사업장이 다르긴 한데요. 네네. 일단 원칙은 그런데 여기 휴업 수당 지급 요건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경우라는 그 전제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 판례나 아니면 노동부 입장은 이 귀책 사유의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네. 그 감염법 예방법과 같은 그런 관련 법률에 따라서 확진자 혹은 접촉자가 입원 혹은 격리되고 소독이나 방역을 위해서 사업장이 일찍 폐쇄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볼 수가 있고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가리지 않고 예.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서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유급 휴가 비용과 생활비 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거든요. 예. 그 유급 휴가 비용을 국가가 사업장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유급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됐을 때는 방역 당국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뭔가 지원금이 이제 방역 당국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유급 휴가 비용을 뭐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생활 지원비 근로자들의 생활 예. 지원비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별로 이제 대응 체계나 이런 지원 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급휴직자, 특히나 이제 5인 미만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무급으로 이제 휴직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또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지자체에서 4월 달부터 아마 최대 월 아마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마 일정 부분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실 때 이제 사업주가 조금 더 소위 말하는 고의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더 길게 이 휴업의 기간을 좀 늘려간다든지 이런 경우들 혹은 이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업주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종업원의 무급휴직을 혹시 실시를 할 수가 있나요?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여기서 그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는 것은 뭐 경기 침체, 네. 거래업체 부도, 그리고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원재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매출 감소로 인해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사정이 다른 곳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이 소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들에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군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주가 당분간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뭐 근로자에게 매출 감소를 이유로 당분간 뭐 4명 중에 2명은 뭐 보름 동안 나오지 말고 이렇게 당분간 쉬어라라고 했을 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어려움들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 단체 중에 그 직장 갑질 119라는 데서 뭐 새로 이름을 짓기로는 코로나 갑질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총 한 4가지 정도의 갑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쓰게 하거나 이제 무급 휴가를 주는 경우 말이 얘기됐던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해고 등 인원 감축이 2번째 경우고요. 그리고 임금 삭감 또는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납을 요구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응대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이런 사례 크게 4가지 정도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근무 시간을 감소할 테니 추가 수당은 제외하겠다. 그리고 기본급 일부는 회사에 기부해라라는 조금 실소를 자아내는 이런 식의 인사 조치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느 날 휴가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이제는 그 연차 휴가로 다 대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그 시기를 정해서 쉴 수 있는 연차 휴가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사례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금 반납 이런 것들이 그 되게 미화된 이야기처럼 그 꾸며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반납을 해야 서로 돕고 살 수 있다라는 예. 취지로 설득을 하고 말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라라고 하지만 이게 회사 분위기상 명시적으로는 뭐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타율에 가까운 이런 인사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게다가 그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임금 반납하겠다라는 것을 보도자료로 내면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 의사와 다르게 임금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근데 예.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비로서 주는 것이 생존과 관련된 생계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는 인사상 조치를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커다란 문제이고 이걸 아무런 비판 없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언론 예, 보도들도 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뭐 휴업 수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말씀하신 사례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실제선 좀 빈틈이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아까 연체휴가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연체휴가를 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역 당국에 의해서 감염법 예방법 적용을 받아서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급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만 예. 다만 입원이나 격리된 환자나 접촉자는 정부로부터 이제 유급 휴가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게 예, 예. 되고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는 말은 곧 근로자 자신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예. 그 휴가를 가지되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된 그 유급 휴가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예. 휴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자가격리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사용자에서 자체적으로 한 뭐 예를 들어 한 달 경우 휴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그 경우에 일정 기간을 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지 예. 아니면 휴업 수당을 받을지를 예.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장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름을 쉰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의 휴업 수당을 받을지 아니면은 그 기간은 연차 휴가를 소진할지에 대해서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해서 만약에 연차 소진을 근로자가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으로 이제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은 그런 법적으로 것들은 다 사업주의 어떤 의지에 따른 건가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연차 예.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돼 있고요. 예.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강제로 이때 연차 휴가를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안을 해서 그럼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근로자가 그럼 나는 이때는 연차 휴가를 쓰겠다라고 예. 서로 간에 그런 합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러한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뭐 연차라는 것은 근로자가 이제 원하는 날에 쓰는 게 원칙이고 물론 막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 시기를 달리 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 연차는 부여를 해야 한다. 저도 이제 사례를 하나 여기 보니까요. 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영 악화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이제 출근을 하고 월급날이 되면 임금을 이제 50%만 받기로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를 하는데 이 회사는 전체 이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또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언저리에 걸쳐 있는 임금 구조 이제 수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저임금에 겨우 맞춰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50%를 임금을 삭감하자라는 각서에 이제 서명 날인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뭐 연계가 되는데 결국은 임금 삭감이라는 것은 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근로계약을 제시하면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 그는 임금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임금을 낮추는 거고 반납은 이미 내가 돈을 받은 것을 이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반납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오인니아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예. 뭐 그거는 전 근로자가 예.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는 여부를 떠나서 아까 최저임금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50%로 다운돼 버리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바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사업주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노동자가 그 종업원이죠. 뭐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산재로 인정은 가능한가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뭐 일을 하다가 업무가 원인이 돼서 그 감염이 된다면은 사원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 업무 하시는 분들 요즘에 정말 고생 많으신데 네. 이분들이 일하다가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었다. 이런 예. 부분은 뭐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이 그거는 뭐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반 직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객이나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그 감염이 된다면 산업재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그것은 그 질병 발생이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 수행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본다는 거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산재 인정 받은 경우들이 아직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사례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것은 예. 이분이 이제 질병이 그 발생을 했는데 이 감염 경로가 정말로 고객 혹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은 확실하게 그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사실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인 거거든요. 예. 그 직장 업무로 인해서 누군가를 접촉해서 그것이 감염이 되었다면 산업재해가 되겠지만 예. 일상생활에서 외부적인 예. 요인으로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가 아닐 테니까요.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산재 인정 기준의 가장 그 기초 원칙이 업무 인과 관계거든요. 예. 업무로 인해서 감염이 된 게 맞다면 당연히 산재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출장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감염이 돼서 코로나에 걸렸다면 마찬가지로 산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제가 뭐 잠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네.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 2월에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나름 이제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이제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이런 거는 직접적인 접촉들이 강하고 전염성이 강하죠. 그래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촉이 확정되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면 뭐 업무상 질병으로 이렇게 판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원칙인 업무하고 그 질병 간의 상당히 인과관계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종사자들을 위해 이제 다른 근로자들, 일반 근로자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업무 특성상 이제 불특정 다수나 고객 응대를 하는 경우, 아까 우리 노무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제 감염하고 노출이 이제 불가피한 이런 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잠복 기간도 따져야 되겠지만,
대신에 이제 생활 공간, 가족하고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나 그다음에 그 외에 지역 사회에서 뭐 또 접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장 밖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 앞에서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업무상 질병이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근무 회사 내에서 뭐 접촉해서 아니면은 감염이 걸려서 하면 업무 시간 중에 업무상 상당한 그 질병과의 상당 관계가 농후하죠. 예. 그래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기가 쉽고요. 대신에 이제 근무 시간 외에 감염 원인이 불명확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죠. 어느 누구하고 접촉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라면 사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기는 쉽지 않다. 예. 네,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작은 사업장들의 사업주 또 종업원들,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지금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를 통해서 봤을 때 현행법상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문제점, 아쉬운 점들은 결국은 어떤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이거는 좀 네 분께 다 좀 듣고 싶네요. 우리 일단, 실장님부터. 앞서 사실은 몇 번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예. 네, 대표적으로 해고의 제한, 그리고 연차 휴가, 휴업수당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네. 똑같은 노동자인데 어쨌든 법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을 난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한 경우에 임금을 보존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실정이고 예. 그리고 임금의 손실 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금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연체에 대한 부분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리 항목들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목사님. 근데 이제 그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상당히 열악하죠.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노동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업이 430개로 전년에 비해서 한 30배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 사업주들도 폐업이나 해고를 막기 위해서 예.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주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처럼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업주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5인 미만 사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32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5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한 27%라고 하는데 네. 그럼 결국 5인 미만 사업체 사장님이 320만 명이잖아요. 예. 이분들에 대한 그런 뭐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예.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과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대책에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뭐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게 더 확대되거나 또 강화된다면 조금 채워질 수 있을지. 예, 뭐 우리 최 과장님 보실 때는 지금 가장 아쉬운 점 같이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다면. 앞에 우리 박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5인 미만 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뭐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뭐 5인 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영세 사업장인들이다 보니까 예. 뭐 노무 관리의 어려움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근로감독 행정에 또 일정 부분 한계도 있고 해서 5인 미만에 대한 부분은 아마 법 적용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취지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은 그 앞에 뭐 2009년이었던가요? 2002년도에 뭐 사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신종 플루고 메르스가 다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응하는 데는 되게 미흡을 했죠. 그래서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죠. 거기에 이제 법과 제도적인 어떤 보호 장치들이 이제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미흡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정부가 앞에서 제도적이건 뭐 법적이건 미비한 부분들은 어떤 이후에 이제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 과연 회사의 어떤 기준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그다음에 취업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적인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단체 협약 같은 것들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좀 담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 장치만으로 모든 걸 보호할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장 내에서의 노사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인 미만은 이제 그게 참 쉽지는 않을 텐데요. 노무사님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좀 생각이 저는 뭐 드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박윤정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좀 제일 안타까운 게 평소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분들이 이런 재난 사태가 발생하니까 역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또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그렇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상황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런 근로기준법 규정 등을 전면 적용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사회적인 그 뭐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사실 누구를 탓하기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한 재난 그 국가적 대응 매뉴얼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사태 초기에 조금 좀 우왕좌왕했던 것이 모든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좀 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전면적이고 좀 더 전폭적인 그 재정 지원 필요하지 않는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결국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지 특히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은 짧게 또 따로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실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충북도가 임금이랑 노동시간 분야에 있어서 전국에서 평균보다 훨씬 떨어진다. 그러니까 임금은 훨씬 적고 노동시간은 지금 많은 수준이고 그 산업재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환경 자체가 사실 열악한 상황인데다가 이 상황에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닥쳐오니 그 문제도 점점 더 불거질 거라는 예측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충북도가 이때까지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산업단지 많이 건설하고 경제 육성하고 발전하면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존의 그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는데 그 폐해가 지금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의 기초가 되는 작은 사업장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노동 존중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북도가 지난 10년 전부터 지역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라고 하는 그 한국은행이나 이런 것의 권고들을 뭐 나름대로 노력해 왔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런 큰 위기가 닥치니까 지금의 자영업자,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위기가 닥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상공회수가 조사한 거 따르면 상공인들은 금융세제 지원하고요. 내수 관광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준다고 했던 그 재난 생활비도 안 준대잖아요. 정부가 지급하는 그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 시민 다르고 지원받는 거, 경기도민 다르고 충북도민은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하게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성남시도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북도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게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북도가 느끼고 있느냐. 여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태가 이 이상 장기화가 되고 예. 지금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을 때 자칫 그 대량 해고 사태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런 재난 상황 하에서 그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재정 지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정 지원의 하나의 요건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해고를 금지하는 사회적 타협을 좀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겠습니다만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자체의 역할을 좀 그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3월 30일에 대구시가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휴업수당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 노동자들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그리고 프리랜서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370억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직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방역 지원과 같은 그런 단기간 일자리를 만들어서 3개월간 1인당 근로시간에 따라 월 130만 원에서 월 18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런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물론 예.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현재 제도하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좀 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주든 종업원이든 어떻게 보면 같은 또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분이 좀 있을까요? 예. 네, 추 과장님. 예, 어쨌든 기업은 유지되고 존속이 돼야 되죠. 예.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고용이 유지돼야 하는 것은 뭐 맞습니다. 그 뭐 정답이고요. 대신에 이제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근로자들을 뭐 해고해서는 안 되고요. 앞에서 해고 금지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불가피하게 아까 휴업과 뭐 휴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유급으로 일단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사업주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것들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정말 상황이 어려워져서 오인희 사업장이 그런 것들이 다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폐업에 이르는 정도가 된다면 이건 진짜 좀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제 폐업에 이를 정도라 그러면 이제 긴급 자금 같은 것들이 이제 투입이 예. 돼야 될 부분이고 정부에서 어떤 고용에 관한 어떤 지원금만으로는 아마 해생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 전체적인 대책으로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주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근로자를 최대한 고용 유지를 하면서 예, 예. 불가피하게 뭐 휴업이나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그걸 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고용 유지를 해달라.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첫째는 또 이제 감염이 안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휴업이나 휴직을 하려고 하면은 근로자들이 또 반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는 좀 협조하는 것이 맞고 결국은 이제 기업이 뭐 안정되면 결국은 고용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균형된 어떤 역할들을 근로자들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도 적지만 이게 무급 가족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예.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 관계라기보다는 가족 관계인데 예. 지금은 이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서로 대책을 논의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4명이 탄 배가 지금 쓰나미를 앞에 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당신들이 잘해봐라고 해서 될 건 아니고 예. 파격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폐업, 실직, 거기에 따른 가족 해체 이런 현상들이 뭐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걸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예.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법제도가 모든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제도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 시국에 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근간을 갖고 이루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하청업체와 작은 사업장,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기업 구조, 가맹점주와의 관계, 임차인으로서의 소상공인들의 어떤 힘든 점들, 그리고 원하청 관계에서 갑질당하는 것들, 이런 구조의 재편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노무사님. 예, 뭐 상생 방안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법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이전에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나 저 사람도 나만큼이나 어렵고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만 이 상생이라는 것이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상생을 먼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최소한의 재정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좀 과감한 재정 지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됨으로 인해서 상생의 기회조차 좀 박탈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태 앞에서 이런 원론적인 얘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까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안 국장님. 네, 5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 사회의 실핏줄입니다. 그 실핏줄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사회적 안전망도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사회의 연대감을 가져야 되고 정부나 자치단체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실장님. 네, 저는 지금 이 시국에 국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지금 되묻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헌법상에는 기업을 할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국민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생계 위협을 당하지 않을 권리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추후에 어느 것에 기울일 것인가, 지금 그 시금석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당연히 인권적 관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새로 출발해서 그 근로감독관이 더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임대차 관계에서 되게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완화시켜줄 부분이 있는 거고 다단계 부분에서 원하청 관계가 놓여져 있는 이런 이상한 기업 구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이 놓여진 과제들을 노동자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휴업수당이나 인건비가 많이 나오니까 너희가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는 결론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부터 바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젠가는 이 힘든 부분들이 지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노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고요. 자연 재난하고 이제 사회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재난들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자세들, 그다음에 대책들, 그다음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이제 최소화해서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사업장의 업주, 또 종업원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